이재명은요, 외교를 정치의 생존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대한민국은 경제 굴욕, 외교 조작의 이중고에 빠진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용민TV입니다. 한국 갤럽이요, 이재명 국정 지지율이 57%를 기록했다라고 빵빵 띄웠는데요. 많은 분들이 헛바가 헛떡 뒤집어진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곧 뒤집힙니다. 자, 한미 관세 협상 합의와 그리고 코스피 지수 4천 돌파의 호재로 작용된 거다. 그래서 57%를 기록했는데 2주 연속 오르고 있다. 이거 속빈 강정의 아시아 개호구가 된 거 언론이 예쁘게 다듬고 있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건데요. 이거 뒤집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면요, 영포티 개딸 개아재들도 이재명 이거 사람 새끼 아니다 라고 등 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니까요, 좌파리들이 언론 장악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내용도 모르고 그냥 언론의 프레임에 뭔가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된 걸 던지다 보니까요,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혹해가지고 아이고 잘하고 있구나, 그래 경제대통령 외교천재 이재명 맞나보다 라고 하시는데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방한에 아무 성과 없이 끝난다라고 하면요, 이재명도 진짜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협상 타결을 하면서 성과를 냈다라고 하고요. 김어준은 또 이런 극적인 타결에 국익을 위해서라면 금관도 100개 정도 내줄 수 있다라면서 이재명에게 호구짓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경주 한미회담 이후에요, 정부 발표를 보면요,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모순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주장처럼 한 달 넘게 이어진 미국의 선납 요구, 현금 선납 요구, 그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업프론트, 이거 조작이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속인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관세 협상 사기극은요, 그야말로 폭력을 부르는 수준인데요.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 저도 말려 들어갔습니다. 이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거 보면서 저도 여기에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브리핑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산형, 그러니까 엄브렐라 SPC, 그리고 기성곡, 프로그레스 페이먼트, 그러니까 분납, 그러니까 한 번에 전액을 내는 선불형 페이먼트 인 어드밴스가 아니라 사업이 진행된 만큼 단계별로 인스톨먼트, 분납하는 구조다라는 거죠. 이런 단어가 그동안에 감춰졌습니다. 협상의 실체가 이번 한미 방문 후에 이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라면서 이런 단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자랑하던 한미 관세 협상은 실상이 뭐냐, 국민 기만 프로젝트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를 막아냈다, 분납 합의로 타격감을 줄였다, 핵 잠수함까지 승인을 받아냈다라면서 완벽히 포장해서 대국민 발표했는데 이 뒤에는 조작된 언어, 조작된 프레임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기가 찹니다. 자, 일단 관세 협상에서요, 쌀, 소고기 개방 제끼고요, 철강, 알루미늄 50% 관세, 이거 조금 뒤로 물리고요, 핵 추진 잠수함 이 승인에 대해서도 파고들면요, 이런 호구가 있나 싶은데요. 일단 한국 측 말과 미국 측 말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또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다뤄야 될 거는요, 대미 투자권 3,500억 달러 이 부분에 숨겨진 사기극을 먼저 파헤쳐 보겠습니다. 8월부터요, 이 모든 프레임이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로이터 인터뷰 통신에서 이재명이가요, 트럼프가 현금을 요구했다라면서 IMF급 위기성을 언급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요, 이거를 톡 받아가지고 뭐라고 했냐, 우리는 현금으로 내지 않겠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이 딜레이 타고 있는 건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지금 치고 있는 거 이재명이가 담대하게 막아내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만들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뭐냐? 미국의 조기 이행 요구가 현금 선납 공포로 변질된 겁니다. 4,200억 달러 외환 보유고에서 86%가량 3,500억 달러 선불 요구는 대한민국 IMF급 터진다, 미국이 강탈해 내려는 것이다, 반미 태세 전환에 매우 도움이 된 겁니다. 이미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이요, 단계적
투자 계획이다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요, 현금 납입을 막아낸 큰 성과다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이 조작에 저도 살짝 넘어갔다라는 게 솔직히 열받아 죽겠는데요. 자, 업프론트 조작 논란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가요, 어떻게 국민을 속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외교 성과를 위조했는지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검사한 우수한 상품들을 준비한 구독자물도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픽한 제품은요, 전라도 이모님이 직접 담근 100% 수제 포기김치입니다. 인터넷에 흔히 파는 그런 공장 김치 아니고요. 진짜 이모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양념 바르시는 건데요. 김치가 집집마다 맛도 다르고 기준도 달라가지고 추천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깐깐한 우리 집 여사님 입맛에도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겠습니다. 자, 100% 수제, 그리고 당연히 100% 신선한 국내산 재료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단독 런칭인데요. 좋은 가격, 매우 우수한 상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거 다루면서 진짜 열이 좀 받더라고요. 자, 트럼프의 말 중에 업프론트, 이게 선불이 아니라 조기 이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지켜. 야, 일단 너 8월에 와가지고 대미 투자하겠다라고 그렇게 꼴값을 떨더니 지금 몇 월인데 왜 이행 안 하고 있어? 야, 이행해. 이 말이었다라는 거죠. 9월 2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재팬이 550 billion, South Korea는 350 billion, that's upfront다 라고 말했습니다. 발언 어디에도요, 캐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프론트가 뭐냐? 외교와 통상에서요, 조기, 약정, 선제, 이행이라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했던 게 뭐냐? 돈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약속의 속도였다라는 거죠. 당장 내라가 아니라 지금 약속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8월에 와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씨부리고 갔으면 9월이나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데 지금 몇 월인데 너 지금 이러고 있어? 야, 생각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핵심은요, we need them to go upfront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선불 납입 요구로 해석을 하면서 마치 미국이 IMF급 현금 납입을 요구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공포 프레임을 씌웠죠. 자, upfront는요, cash in advance와 전혀 다른 거죠. 조기 이행, 즉 약속한 투자나 제도 개선을 앞당기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조작 시나리오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로이터 인터뷰에서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납입을 요구하고 이것을 안 하면 외환 위기가 온다라고 한 발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요, 캐시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았죠. 정부가 의도적으로 현금 납입 불가라는 프레임을 8월부터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요, 이 프레임을 확산하기 시작하는데요. 9월 27일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 없다. We cannot pay 350 billion in cash라고 말을 했습니다. cash라는 말이 여기서 또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존재하지도 않던 현금 요구가 위성락 입에서 이제 현실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 순간 외교가 뭘로 변했나? 정치로 변했다라는 거죠. 정부는요, 무리한 요구를 막아낸 대단한 정부다라는 서사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위성락이가 어떻게 했냐? Can pay in cash. 이 대응, 이거 진짜 못된 대가리 잘 돌아간다라는 감탄밖에 안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업프론트 의미가 이제 캐시로 왜곡되면서 본래의 선이행이라는 의미는 완벽히 삭제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트럼프의 방안을 앞두고 성과 조작의 타이밍을 본 겁니다. 블룸버그랑 로이터, 이 외신이요, 현금 선 지급이 아니라 단계적 투자 계획이다라고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윤철이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금을 내지 않게 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관세 협상의 큰 성과다라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현금 요구를 막아낸 것처럼 발표를 해버립니다. 동시에 현금 해소 성과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가요, 30여 건이 5분 내에 일제히 배포가 됩니다. 명백한 조직적 여론 조작의 흔적이다라는 거죠. 맘먹고 딱 쓰고
사인하니까 빠바박 올랐다. 이런 느낌 들죠?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지도 않은 현금 일괄 요구다라는 신기루를 띄워 올려가지고요. 한미회담 일정에 맞춰가지고 성과를 얻은 것처럼 언어의 유의를 연출해버린 정부다라는 거죠. 못된 대가리 잘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조작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요. 자, 로이터 인터뷰 직후에 통화 스와프, 현금 투자, 업프론트 관련 검색량이 폭증을 합니다. 통화 스와프 검색량이요 482%로 치솟았고요. 현금 투자 검색은요 607% 증가했습니다. 9월 22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위성내 안보실장 We do not pay in cash 발언 직후에 9월 27일부터 30일 날 캐시 업프론트 등 관련된 해시태그 사용량이 2,400건 이상 폭증합니다. 그 중에 83%가요 한국어 계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이 현금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 구조가 완벽히 드러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시켰다라는 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댓글 조작 사건이 여기서도 구조가 드러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구윤철 부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한 이 시간과 동시에 현금 회수 성과 이 키워드를 포함한 30건의 기사 뿌려집니다. 이 5분 내에 일제히 업로드됩니다. 이것만 봐도 조직적인 성과 홍보 정황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으로 내지 않게 된 것이 큰 진전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현금 요구를 처음부터 말한 적이 없다라는 한미일보 분석과 완벽히 대치가 되는 거죠. 이러한 허위 진술 그리고 이러한 허위 보고를 놓고요. 법조계에서 그리고 국회 일각에서는 법적 책임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증 가능성도 있죠. 국회법 제 152조에서는요.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 이거 하면요 7년 이하의 징역을 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 제 17조를 보면요. 경제 외교 분야의 허위 보고를 통한 국가신용 훼손죄 적용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구윤철뿐만이겠습니까? 구윤철 윗대가리 이재명도 있죠. 자, 이재명은요 외환 위기 언급했죠. 이것을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라고 또 법적으로 물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로이터 인터뷰 발언 보겠습니다. 현금 납입 불가 그리고 외환 위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납입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없는데 국민을 지대로 선동했죠. 공포감 조성했습니다. IMF급 통화 스와프 이런 검색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계기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금융위원회 법 제8조 그리고 외환거래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요 현금 납입을 요구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요 현금 요구를 막아냈다라면서 허위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한국이 오히려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 약속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대한민국 10년은 발전이 멈춘 겁니다.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약속 이행을 위해서 미국으로 다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내 지금 2030 세대들은요 국가의 도움 하나 받지 못하는 겁니다. 책임 이행이라는 외교적 표현은요 현찰 납입으로 변질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죽인 겁니다. 이게 바로 관세 협상이 아니라 관세 조작극으로 불리는 이유죠. 제가 관세 사기 1범의 재범 가능성 99.9%다라고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또 관세 사기 친 겁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이 러트닉은요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e give them the project and they pay for the project. 이게 뭐냐? 위는요 프로젝트를 지정하는 쪽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설계권을 지고 승인권도 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의는요 페이하라고 프로젝트에 돈을 넣어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참여국이다라는 거죠. 이 대의는 한국이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금의 소유권은 한국에 있지만 자금을 결정하는 손은 어디에 있다? 미국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김용범 실장이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서 프로젝트를 정한다. 협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들을 때는요 뭔가 공동 결정자처럼 들리죠. 그런 구조로 들리지만 이미 러트닉은요 뭐라고 딱 분리를 했습니다. We give them the project. 그리고 they pay for the project 라고 말이죠. 완벽하게 분리를 했죠. 외교적으로 완곡하게 언어를 쓰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미국이 투자처 정하고 야 돈 넣어.
이거다라는 거죠. 한국 위원회는요, 뭐 자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프로젝트에 대해서 승인과 배분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라라는 거죠. 이것은 미국 상무부 산하 위원회가 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협의다라는 표현은요, 국민들에게 공동 결정권자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적 언어다라는 거죠. 자, 이 같은 구조는요, 그냥 종속 관계입니다. 외신 보도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자, 블룸버그는 뭐라고 했냐? Not a cash upfront deal, but a phased investment 플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현금 선납이 아니라 단계적 투자 계획이다 라고 보도를 한 거죠. 로이터 보도에서도요, 미국 측 발언 중에 캐시라는 표현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업프론트는요, 조기 이행의 신호지 현금 요구가 아니었다라는 게 계속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이번 협상의 본질은 뭐냐? 돈이 아니라 설계의 주도권이었습니다. 트럼프는요, 업프론트로 시간, 펀드의 결정권, 이 구조를 통제를 하는 거고 이재명을 압박했던 거고, 한국 정부는요, 그 업프론트라는 언어를 가지고 현금 납입 요구다라고 바꾸면서 외교를 정치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나아가서 이재명과 비서실 강요들이요, 가능성 없는 3,500억 달러 현금 일시불을 언급한 거는요, 향후에 협상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에 정치적 법적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어떻게 국민의힘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국민들에게 더욱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갖고 계속 방송을 할 겁니다. 이 프레임을 어떻게 완성해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국은 선납 요구가 없었다. 이재명 정부가 만든 위기다. IMF 통화 스와프 이런 해시태그는 조작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계속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건요, 탄핵 재판뿐입니다. 이재명은요, 8개 사건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멈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기업이 떠나고 외국 자본이 한국을 외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중국의 통제하에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렇게 되면요, 이 관세 사기 역시 이 이재명의 하나의 사법 리스크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짝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또 오만해지겠죠? 이거 한순간에 꺾이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은 와꾸 잡으십시오. 처음부터 없던 관세 사기, 이재명 정부가 만든 IMF급 위기, 국민들이 속았다 라고 말이죠. 이재명은요, 외교를 정치의 생존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대한민국은 경제 굴욕, 외교 조작의 이중과에 빠진 겁니다. 진실이 드러나야 되겠죠? 이재명 정부는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 탓도 못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탓도 못하고요, 세상 탓도 못합니다. 이재명 아가리 탓만 해야 된다라는 거죠. 151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요,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말이죠. 김영윤TV였습니다.